하얀 눈꽃이 온 세상을 장식하는 겨울이 왔다. 겨울은 묵은 하늘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있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년을 다짐하려는 여행객들에게 의미가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내로라 하는 명산들과 유구한 유적들이 많은 경기 북부는 눈이 내리는 겨울이면 설경을 즐기려는 여행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곤 한다. 이에 경기도가 겨울을 맞아 역사와 자연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경기 북부 겨울 산성 여행지 5곳을 추천했다. 첫 번째, 임진강변 도도히 흐르는 고구려의 기상, 연천 호로고루이다. 당포성, 운대리성과 함께 연천군을 대표하는 고구려 3대 성 중 하나인 호로고루는 장남면 원당리 임진강변에 위치한 삼각형 형태의 평지성터다. 약 4세기 백제, 신라와 임진강을 두고 패권을 다투며 남진 정책을 펼치던 고구려에 의해 최초로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수막새, 벼루, 금동불상 등 고구려 시기에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성벽 아래 흐르는 강은 비교적 수심이 깊지 않아 가수기에는 도보로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 이로 인해 분단 전까지 평양과 서울을 잇는 최적의 육상교통로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 수십만 년의 시간이 빚은 주상절리의 빼어난 절경을 감상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성 좌우로 20m에 달하는 높은 절벽이 형성돼 있어 과거 첨예의 요새임을 짐작해야 한다. 탁 트인 강 풍경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두 번째, 경기 북부의 그랜드 캐년, 파주 월롱산성이다. 파주시 월롱산 구분흥 선상축 쪽인 월롱산성은 시야가 매우 넓어 정상에 오르면 임진강과 한강, 파주 평야는 물론 날이 맑으면 멀리 강화도와 북한산, 관악산 일대까지 조망할 수 있어 예로부터 천연의 요새로 여겨져 왔다. 월롱산성은 산 정상 분흥선을 머리띠를 두르듯 쌓은 태매식 산성으로 20m가 넘는 자연 암벽을 최대한 활용해 축조된 것이 특징이다. 외성의 규모만 해도 둘레가 1,300m나 된다. 안타깝게 현재는 성벽과 성문터 등은 많이 유실된 상태다. 2003년 조사 당시 백제계 유물임 격자 문토기가 출토됨에 따라 삼국시대 초 한성백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는 이 산성을 통해 고구려의 남하를 막고 한강과 임진강을 통한 대중국 교역망을 장악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등산객들 사이에선 한국판 그랜드 캐년으로 유명하다. 짙은 황토색의 기암절벽이 우뚝 서 있어 그 기세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비견될 만하다고 붙여진 별명이다. 이국적인 산색뿐만이 아니라 주위 경관도 수려의 산을 오르는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인근에는 고려 환종이 요나라와 전쟁 당시 머물렀다는 절, 용상사, 청백리로 유명했던 백인걸 선생을 추모하고자 세운 용주서원이 있어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다. 세 번째, 국내의 마지막 꿈, 포천 반월산성이다. 포천시 군 내면에 위치한 반월산성은 청성산 정상부 일대에 축조된 태묘식 산성으로 포천 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삼국시대 산성이다. 성 모양이 반달의 형태를 띠어 반월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반월산성은 명성산, 여우고개 등 포천의 다른 명승지와 마찬가지로 후삼국시대 태봉국의 왕궁예의 전설로 유명하다. 왕건에게 쫓기던 궁예가 마지막으로 반격을 시도하다 패했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궁예가 쌓았다는 전설과는 달리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 최초 축성 시기가 삼국시대로 앞당겨졌다. 실제로 망홀수의 공구단이라고 새겨진 기와 서편이 이곳에서 출토됐다. 망홀은 고구려에서 부르던 포천의 과거 지명이다. 포천의 진산 역할을 해왔던 만큼 산성길을 따라 걷다 보면 포천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승용차로 산성 입구까지 올라갈 수 있고 해맞이 명소로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주변에는 수호신을 모신 애기당지, 포천 유림의 혼이 담긴 포천향교, 나들이 하기 좋은 청성역사공원, 포천 문화예술의 중심, 반월아트홀 등이 소재해 있다. 네 번째, 신라의 삼국통일 정신을 찾아서 양주 대모산성이다. 임진강과 함강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한 대모산성은 대모산의 정상부를 에워싸는 형태로 지어진 태매식 산성으로 일명 양주산성으로도 일컬어진다. 축조 시기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삼국시대로 추정되며 일각에서는 삼국통일 이후 신라가 당나라와 활전을 벌여 승리했던 매소성으로 추측하고 있다. 최초 축성됐을 당시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고 축성 기법이나 성의 구조 등을 알 수 있어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남은 성문의 모양이 신라계 성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반 성문과는 달리 성벽 가운데에 구멍을 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성내로 진입할 수 있게 한 문으로 그만큼 대모산성이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양주시의 진선인 불곡산에서 홍복산으로 뻗어가는 삼줄기 사이에 있어 이 코스를 따라 종주하는 등산객들이 많다. 대모산 정상부에 오르면 불곡산의 빼어난 산세는 물론 너른 백석읍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불곡산 보루, 도락산 보루 등과 함께 양주분지 일대의 산성 찾기 투어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5번째, 중흥을 꿈꾼 숙종의 수도방위사령부, 고양 북한산성이다.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에 걸쳐 있는 북한산성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배군대, 만경대, 노적봉 등 28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를 병풍처럼 아우르는 총 둘레 약 13km 대규모 포곡식 산성이다. 북한산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강 유역을 수호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백제기로 왕은 이곳에 처음으로 토성을 쌓았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은 신라 진흥왕이 이곳에 순수비를 세웠다. 고려 때에는 최영 장군이 중흥산성에 주둔하며 외구의 침입에 방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지금의 북한산성은 조선 숙종이 약 4만여 명의 장정과 승려들을 동원해 개축한 것이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다시 겪지 않겠다는 다짐의 결과물로 지금도 유사시성을 수비했던 승군들이 머물던 서암사의 터가 남아있다. 특히 삼각산이라고 칭해지던 과거부터 백두산, 지리산, 금강산, 묘항산과 함께 한반도 오악으로 꼽힐 정도로 산세가 웅장하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재와 사찰도 많다. 중성문, 산영루, 훈련도감 유양지, 중흥사, 태고사 등 각종 문화재는 물론 숙종과 영조가 찾았다던 북한산성 행궁지를 둘러보며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과거 산성 마을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북한동 역사관도 놓칠 수 없는 장소다. 김혜훈 경기도 평화대변인은 산성은 호 국정신의 역사적 성지이자 조상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삶의 터전이라며 설경과 역사가 어우러진 경기 북부 산성에 올라 선조들의 지혜를 느끼며 새해의 새로운 다짐과 소망을 해보는 겨울 여행을 하길 추천한다고 밝혔다.